오늘도 당연히 책 내용이 좋은데 어떤 식으로 좋냐면은 내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누가 뒤통수 한 대 딱 때려서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느낌으로 좋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제가 따로 이렇게 뽑아낸 통찰이 있거든요. 책 내용이 아니라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따로 뽑아낸 통찰에서 제목을 갖고 왔어요. 완벽한 하루.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불안사회 생존 철학 16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 불안사회 생존 철학은 명저 그 자체이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대국민 필독서라고 했을 텐데 저도 이제 책을 소개하는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읽기 난이도를 구별해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읽기 난이도가 너무 어려우면 이제 그거는 대국민 필독서라고 하지 말고 책이 아무리 좋아도 철인 독서라고 따로 빼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전 정신을 갖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쉬운 책들은 그냥 쓱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좀 이 악물고 도전 정신을 갖고 뇌가 이렇게 지끈지끈 이렇게 뭔가 좀 뽀개지는 느낌을 가지면서 읽고 나면 어떻게 된다? 진짜 뇌가 바뀐다. 노력을 들인 만큼 결국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어야 진짜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책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뇌도 바뀝니다. 열심히 읽으면. 그래서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 장폴 주아리 교수님께서 100권의 철학책을 한 권에 담은 거예요. 완전 땡큐인 책이다. 강력 추천한다. 정말 도전 정신을 갖고 모두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서점에서 읽으셔도 좋다. 저희 회사 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차 보시면은 그냥 구조가 아키텍처가 그냥 예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이에요. 디오게네스 인간을 찾아서. 진짜로 여러분 이 부분은 직접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냉소주의가 뭔지 처음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냉소적이다. 그 말은 저도 썼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냉소적이라는 거는 냉소주의를 설명할 수 없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냉소주의가 뭔지 한번 진짜 공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부분 첫 부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기가 밑줄 친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그냥 시노페의 디오게네스는 코린투스의 작은 광장에서 노예 경매용으로 설치한 단상회로 끌려 나왔다. 이 디오게네스가 결국에는 되게 오래 장수하셨거든요. 코린토스에서 죽었다고 제가 자료 조사할 때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리스 여행을 했을까? 그냥 그리스 여행하시다가 납치당하신 거예요. 해적이 당신을 납치해서 노예로 판다. 당신은 물고기나 콩 한 자루처럼 묶인 채 노예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노예라는 생각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가 떨리는 불행한 동지들이 옆에 있다. 왜냐면은 내가 멀쩡하게 이렇게 어디 가고 있었는데 납치당해갖고 노예되면 진짜 빡치잖아요, 솔직히. 그쵸? 근데 이거를 디오게네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제 읽어볼게요. 그들은 이제 납치당해서 노예됐으니까 열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예전에는 주인이 없기에 자신이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도덕의 노예, 돈의 노예, 작은 권력의 노예이자 야만적 관료사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려 아첨하며 이미 자기보다 강한 자들의 노예였지 않았는가. 이게 임팩트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제도 아니고 나는 실제로 노예도 아니고 뭐 나한테 주인 뭐 마스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따지고 보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뭔가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거죠. 뼈 때리는 얘기죠, 그렇죠? 노예를 사려는 사람들이 오늘 열린 인간 시장을 구경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좋아하는 디오게네스. 심지어 디오게네스 이런 상황이 좋대요. 이 모든 광경이 우습다. 단상으로 올라가면서 디오게네스는 걱정하지 말라고 외치는 친구들을 보았다. 친구들은 디오게네스를 노예 시장에서 사서 풀어주려고 왔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친구들에게 어리석다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뒷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진짜 대단해요. 이렇게 어디로 노예로 실제로 가서 뭐 거기 자식들을 가르쳐 갖고 그 자식들이 결국에는 디오게네스를 스승으로 떠받들거든요. 진짜 대단한 진짜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이제 철학자죠, 철학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요즘 보면 어떻게 보면은 쇼츠의 노예, 뭐 인스타그램의 노예.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죽이기 위해, 내가 시간을 죽인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생각을 하지 않게 해서 나를 잊게 하게 하는 것들에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진짜 대박이었는데
알렉산더 대왕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저도 뭐 역사적인 팩트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누군지는 잘 알고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공언한 바가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세계 점령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더라면은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알렉산더는 세상을 소유했고 디오게네스는 자신을 소유했으니 이 둘이 합친다면 모든 것을 소유한 셈이었다. 디오게네스는 자신 안에 그리고 자기 생각 속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믿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런 일화도 나와요. 제가 소개는 안 해드렸는데 그 디오게네스가 거리에서 자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을 타고 갔대요. 그래서 뭐라고 뭐 너 내가 보증할 테니까 지금 뭐 하나만 말해봐. 내가 그럼 하면 소원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진짜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다니까 내가 보증한다니까.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뭐 돈을 주세요, 뭐 집을 주세요, 뭐 자기를 주세요, 뭐 그런 게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말 좀 치워달라고 그늘 새끼. 그러면은 옛날 같았으면 어때요? 왕이 빡쳐갖고 이렇게 죽일 수도 있잖아요, 단칼에.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감탄을 하고 가요. 야, 진짜 듣던 대로 디오게네스는 자신을 소유한 사람이네. 그거를 확인하고 더 감탄을 하고 가요. 이게 여러분 진짜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 여기 이제 노예라는 되게 강력한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노예에 반대되는 개념 뭐예요? 주인인 거잖아요. 대척점에 있는 개념은,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는 건 뭘까?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면 뭐가 주인인데? 뭐가 주인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내 시간을 내가 맘대로 쓰지 않으면은 내 시간을 내가 장악하지 못하면은 저는 주체성이 떨어지고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은 게 바로 이 완벽한 하루예요. 완벽한 하루는 제가 7, 8년 전부터 이걸 멘토링 프로젝트 처음 시작하면서 이게 만들어낸 프로젝트거든요. 뭐냐면은 하루를 완벽하게 사는 거예요. 요즘도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면은 저걸 하고 저게 워낙 난이도가 높아요. 하루를 완벽하게 산다는 게 난이도가 높아서 완벽한 반나절부터 시작해요. 완벽한 반나절이라도 주체성을 갖고 계획에 맞춰서 완벽하게 살아보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꺼내갖고 이렇게 막 쇼츠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러면은 완벽한 하루는 한 번이라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데일리 리포트를 꼭 써보시라고 진짜 이거는 죽을 때까지 말할 건데 이게 제가 실제로 쓰는 PDS 다이어리 실제 쓴 부분이에요. 저는 요즘에 거의 하루를 7, 80%는 완벽하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높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하루를 제가 멘티분들이랑 많이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완벽한 하루 하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무조건 뭔가를 많이 해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완벽한 하루라는 건 뭐냐면은 시간이 내 통제하에 놓이는 거라고. 그래서 계획을 완벽하게 짜는데 계획을 짤 때부터 휴식을 중간중간에 잘 넣어줘야 돼요. 그때는 스마트폰 봐도 되는 거. 왜? 휴식 시간이니까. 휴식을 해야죠. 그렇죠? 필요하면 낮잠도 잘 수 있는 거라서 낮잠 15분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넣어놓은 거를 쭉 따라가 보죠. 그러면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서 저는 한 이렇게 100여 분 정도가 완벽한 하루에 도전하는 걸 봤잖아요. 몸살 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내 하루를 열심히 제대로 사는 건데 주체성을 갖고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통제감을 갖고 사는 건데 그걸 막상 한번 해보고 나죠. 막 몸살 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은 그냥 눕고 싶고 멍 때리고 싶고 쉬고 싶고 이게 관성이 너무 세갖고 막상 별거 아닌 것도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 주변에서 이거를 해보신 분들은 멘토링 프로젝트 참여 안 하신 분들 중에서도 유튜브 보시고 자발적으로 해보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다잡고 싶을 때 왜? 그래야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자원이 시간을 돈은 여러분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고요. 벌 수 있는 기회가 꽤 있어요. 근데 시간은 흘러가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도 여러분 20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벽한 하루에는 운동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하면서 철학적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3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야겠다. 이상하죠. 그럼 1시간은 어디 간 거예요? 1시간은 무조건 디폴트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야겠다. 그래서 애초에 운동을 할 시간 1시간은 쟁여놓고 무조건 그냥 23시간이라고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최근에 한다니까요.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완벽한 하루에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하루를 좀 여러 번 해보시죠. 그게 습관이 되죠. 그러면은 뭐 왜냐하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고 사람이 좀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완벽한 하루가 뭔지 내 DNA에 한번 바뀌죠. 그럼 여러분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시 태어난 수준으로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PDS 다이어리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저희가 상상단 어플이 아직 베타라서 뭐 고쳐야 될 부분도 있지만 너무 잘 나와갖고 그냥 이제는 단톡방이 중심이라기보다는 인증이 중심이에요. 예전에 단톡방을 왜 활용한 거죠? 인증을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이 인증 시스템이 너무 완벽해져갖고 저는 이 상상단 어플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이어리 사면 무료입니다. 여러분 어느 다이어리 업체가 다이어리 샀다고 어플을 무료로 쓰게 해줍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진짜 여러분 잘 되게 하는 게 저희의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아셨죠? 저희는 여러분들이랑 멀리 갈 거고요. 갑자기 이 말이 또 떠오르는데 여러분이 뭔가 지치고 잠깐 멈추고 조금 더 나아가서 포기해도 저희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게 삶의 묘미고 그게 삶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잠깐 포기하셨어도 우리는 여러분들 멱살 잡고 이렇게 세울 거고요. 안 되면은 뒤에서 이렇게 안아갖고 이렇게 세울 거예요. 됩니다.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불안사회 생존 철학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